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경력과 이런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아는 것처럼 지시하고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지도자들이 인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이제 정무수석을 할 때입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전직 대통령 생신이 되면 대통령 대신 정무수석이 비서하는 사람하고 축하 난을 들고 찾아뵙니다. 제가 이제 정무수석을 할 때 전두환 대통령 생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관 한 명하고 연희동 자택을 이렇게 가서 찾아뵙습니다. 참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하시고 많이 하신 분이시더군요. 한 2시간 동안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인상적으로 들었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럽니다. 이수정, 내가 말이야 대통령이 돼서 첫 수석 회의를 해. 알다시피 수석들은 각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면서 말이야 그 내용들이 한 절반은 영어 내지는 전문 용어를 섞어서 쓰는데 내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국방 외에는, 안보 외에는 다른 얘기들을 내가 알아듣기가 힘들어. 처음 듣는 얘기들이 용어들이 많아. 그래도 저 사람들이 또 대통령이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럴까 싶어서 딱 이제 무게를 잡고 폼을 잡고 듣는데 속으로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은 이게 뭐 잘못 돌아가도 제대로 내가 제동도 못 걸고 또 물어보자니 이 물어본 내용 자체가 아주 상식적인 거라면 그 사람들한테는 상식적인 야 정말 대통령이 이런 것도 모르냐 또 자기들끼리 나가서 흉보걸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아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한 3일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4일째 된 날, 에이, 안 되겠다. 점심밥을 먹고 비상을 걸었대요. 수석들 전체 말하자면 비상회의를 좀 소집해라 하고 비서실에다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통령이 회의를 하자고 갑자기 보자 그러면 일단 가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갖고 가는 게 모든 비서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서실장한테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행비서한테 무슨 내용이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딱 보니까 그 표정들이 아주 역력하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 비서관들은 전부 배석자들은 다 나가라. 그러니까 막 더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수석들만 딱. 그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자들 실은 내가 군대만 있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어 섞어서 전문 용어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겠어. 나 좀 가르쳐 좀 가면서 좀 해주시오. 영어는 좀 우리 한국말로 얘기를 해주고 전문 용어는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오. 하고 이제 그냥 자기가 다 털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수석들 표정이 이제 긴장했다가 쫙 풀리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키득거리고 웃고 자기도 어깨에 큰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그런 기분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전문화되고 이렇게 세분화된 세상에 대통령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아는 것처럼 지시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아니 거꾸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말하자면은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대통령이고 대통령 수업받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정말 그 보완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 수석들을 두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각 부처의 고시 합격해가지고 국토면 국토, 문화면 문화, 산업이면 산업 분야에 평생을 20년, 30년씩 해온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존을 하려고 해야지 대통령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내가 대통령을 모셔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일단은 자기의 그 부족함을 이렇게 인정한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기가 좀 생기더래요. 자, 인사권자가 누구야? 대통령인 자신인데
그런데 인사는 누가 하느냐? 내가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잘한지 누가 똑똑한지 누가 전문가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해준 인사를 갖고 자기는 사인해 주는 모습이고 인사는 그 사람들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를 얘기를 해요. 과기부 장관을 임명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다는 거예요. 전직 장관을 포함해서 각 과학계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연령, 남녀 배정해가지고 15명의 전문가들을 좀 모아주시오. 내가 자문 좀 구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다 그 사람들 모여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 분야에서 가장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뭐요? 또 어떤 것을 해야 되겠어? 그냥 물으면 막 전문가들이니까 많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맨 다 듣고 나서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였고 좋은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니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장관감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한번 9명만 추천해 보십시오. 그 이유까지 써서 저한테 주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자리를 비켜주면 막 토론을 하는데 뭐 자기 아는 사람 추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워낙 여럿이서 하고 9명이나 하기 때문에 이제 쫙 그 명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명단을 딱 봤더니 와,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경력과 이런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놀랍더라는 거예요. 다 장관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르게 다른 팀한테, 좀 적은 팀한테다가 이 중에서 3사람 한번 골라보시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몇 사람한테다 이 중에서 1명만 한번 골라보시오. 누가 더 가장 최적의 장관감인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골라서 하고 나서는 이제 장관을 불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장관, 사실 저하고 모르는 사이였지 않소. 나도 김 장관 잘 모르요. 근데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김 장관을 내가 이번에 장관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했으니 내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추천했던 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해주시오. 내가 장관도 모르는데 차관을 어떻게 알고 임명을 하겠소? 당신 보니까 이쪽 분야는 잘 알던데 이쪽은 좀 깜깜하다고 그럽디다. 그럼 이쪽 분야에서 차관급을 당신이 데리고 쓸 사람이니까 당신이 골라오시오. 5명을 한번 골라와 보시오. 아까 방식으로 이제 또 골라서 딱 정해준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을 앉혀놓고 박 차관, 나하고 차 한잔 마신 적 없잖아. 나도 박 차관 몰라. 내가 이번에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김 장관이 당신 아니면 안 하겠다고 저렇게 버티니 내가 며칠 버티다가 내가 할 수 없이 쳤어. 그래서 박 차관을 내가 차관으로 모시려고 했으니까 나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장관 잘 모시고 충성해줘. 그리고 내가 장관 차가도 모르는데 무슨 1급, 2급을 내가 인사를 하겠어. 당신들의 적재적소의 인물들 잘 골라서 하면 열심히. 정말 죽기 살기로 하더랍니다. 각 부처가. 대통령 할 일이 없더래요. 남는 게 시간이란 얘기를 하대요. 남는 게 시간. 하도 부처별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근데 하루는 하도 옆에서 그 장관을 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씹다는 표현 하도 씹어싸서 김 장관 요거 한번 이렇게 좀 해봐 하고 한번 좀 오다를 내렸더니 그 뒤로부터요. 오다가 내려오기 전에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국무위원들 다 모아놓고 한번 자기가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앞으로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신껏 했다고 하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 이대로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사 원칙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게요. 내가 이제 대통령을 모셔보고 또 다른 대통령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정치하면서 삼선 국회의원 하면서 당대표 하면서 쫙 지켜봤더니요.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일단은 이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에 내가 무식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무식하다는 걸 첫째는 인정을 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무식을 보강하려면 최고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최고 없어? 더 최고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적으로 골랐으면 이제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간섭하지 말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국방위원 하면서 장군들하고 한번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다. 저희 군대에서는요, 군에서는 그게 아주 그냥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사령관인데 내가 사단장을 우리 친척 데려다가 해가지고 나하고 같은 종씨다 그래갖고 사단장을 시키면은 전쟁터에서 저를
그렇게 잘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연대장을 갖다가 고향 후배다 그래 가지고 말이야 향후라고 챙기면 그게 되겠습니까? 대대장을 동문이라고 챙긴다 그래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는 내가 부대를 잘 이끌어갖고 인정받아서 내가 진급을 하려고 한다면 똑똑한 놈이지 나하고 인연이 있는 놈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요 이제는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지도자들이 인정을 좀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 거짓말로 국민들한테 생색 좀 내려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